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너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빡빡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슬천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참 많은 궁금함을 갖고 계시죠. 암 치료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항암 치료에 관한 부분, 몸이 회복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탈모에 관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너무 급격히 많이 빠지고 다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다시 날까, 얼마나 걸릴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항암 후 탈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후 탈모는 조금 다른 탈모 유형들과는 좀 다른 탈모 유형입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게 한번 나면 평생토록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보통 일정 기간 자라고 나서 빠졌다가 다시 나고 이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주기가 보통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다시 또 생장기 이렇게 반복되게 돼 있는데 항암 후 탈모는 생장기 탈모라고 합니다. 자라고 있는 모발이 빠지는 탈모라서 생장기 탈모라고 하고요. 왜 이런 탈모가 생기냐면 대부분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암세포가 끊임없이 분화하고 정상세포보다 더 빠른 분화 속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생장기 모발이 그렇죠. 계속 매일매일 자랍니다. 하루에 0.3mm 정도씩, 한 달에 한 1cm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분화하고 있는 세포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강한 독성 때문에 보통 항암제 투여 후 2, 3주 차 때부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주 간격으로 항암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1차가 끝나고 2차부터 머리가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사실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너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빡빡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빡빡 미는 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면 볼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짧게 깎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언제 회복이 되느냐? 보통 항암 치료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3주차쯤 되면은 솜털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바로 굵고 튼튼한 모발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주기의 특성상 모낭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회복돼 가면서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얀 솜털이 나기도 하고요. 까맣지만 가는 솜털이 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경우에 한 모공에서 모발이 2개씩 자라게 돼 있는데 회복기에는 보통 하나씩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난 3주가 지났는데도 솜털이 안 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머리카락이 여전히 가늘고 머리카락 개수도 부족한 것 같고 듬성듬성 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항암제로 인한 모세포, 모낭의 손상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냐는 거예요. 항암 치료 이후에 혈소판 감소증이나 만성적인 빈혈이나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로 인한 모세포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연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암 환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성분들이 평생 2번 이상의 탈모를 무조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산후탈모고요. 두 번째가 갱년기 탈모예요. 여성의 탈모는 남성과 달라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호르몬 억제제를 쓰면 그로 인한 갱년기 탈모의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머리가 나고 있기는 한데 굵기도 영 시원치 않다든지 이게 이제 호르몬 억제제로 인한 갱년기 탈모가 병행돼 나타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일반적인 탈모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영양이 결핍하다든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피부로의 혈류, 특히 모발로의 혈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항암 치료가 끝난 지 딱 3주가 지난 환자분 사진이거든요. 탈모 치료를 막 시작하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두피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뭐 열도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두피에는 피지선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염증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두피가 많이 붉게 되어 있고, 모발이 이제 빠져서 빈 모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3주차 정도 되면 사실 머리가 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뿌리 부분만 살짝 보이는 머리카락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빈모공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 두피 환경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와 함께 두피 케어, 그 다음에 탈모 치료, 먹는 약은 아직 쓰고 있지 않고요. 약심 치료와 침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자기장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피부층에 들어가서 모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피부세포도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염증 손상을 입은 피부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손상을 입은 모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회복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0.5에서 1cm 정도 자라는 형태로 아마 회복이 되실 거고요. 목표는 한 3개월 정도 치료해서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주의해 주실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탈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바르는 제품, 샴푸 제품, 먹는 제품들 나오는데, 특히 먹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탈모 영양제라 그래서 비오틴이라든지 맥주 효모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 끝나고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간에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요. 소화기 상태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 선택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피에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샴푸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 않습니다. 샴푸는 두피를 닦아내기 위한 거지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극이 약한 애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샴푸 제품을 쓰는 것이 제일 좋고요. 거기에 약간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추가되는 정도?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뭐 지압을 해서 좋아졌네, 뭐 두드려서 좋아졌네, 과한 자극은 결코 두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암 후 탈모라는 게 항암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항암 부작용에서 회복될 때 다른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탈모도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불안하고 괴로우신 경우에는 언제든 편하게 슬찬한방병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